PLC 공부하는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XG5000을 이용한 PLC에서 사칙 연산에 대한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칙 연산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d라는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add라는 명령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사용이 됩니다. 뭐 사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뜻은 아니죠. 보면은 add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 뭐 더한다라는 뜻이니까 더하라는 명령이죠. 더하라는 명령이고 뒤에 S1과 S2 그다음에 D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S1하고 S2는 연산을 실행할 데이터가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해서 D에 저장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add 한 다음에 이를테면 S1에 1, S2에 2,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할 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과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D0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맨 마지막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1, 2, 3, 4, 5, 6 이런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숫자가 저장되어질 수 있는 변수, 보통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즉 변할 수 있는 수를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변수예요. 정확하게 변수의 의미는 변하는 수가 담길 수 있는 장소. 보통 이제 메모리상의 어떤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add라는 명령을 쓸 수 있고 혹은 addp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p는 이제부터 우리가 볼 여러 가지 명령어들 중에 맨 끝부분에 p가 들어오게 되면 이 p는 펄스의 약자로 첫 번째 자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펄스는 여기 보면은 여기 0, 자 아래쪽이 0이 있는 상태죠. 0에서 1로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흐르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전기가 쭉 흐르지 않다가 이제 딱 어떤 전기가 흐르는 딱 그 순간, 바로 요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요때를 이제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이때를 의미를 해요. 즉 1에서 1로 계속 가는 요때는 아닙니다. 1로 계속 가고 있는 이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0에서 1로 바뀌는 요 순간, 요 딱 한 번의 순간만이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접점이 이어졌을 때 정기적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addp가 있으면은 자, 이게 실제로 신호는 0이었다가 얘가 이게 눌려지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에서 1로 계속 바뀐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펄스는 언제 있냐 그럼 요때 한 번만 있는 거죠. 즉 펄스는 여기서 addp니까 0에서 1로 바뀌는 그 한순간만 요 명령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명령이. 그래서 addp해서 S1에 있는 값하고 S2에 있는 값, 요 두 개 자리에 있는 값을 더해서 D로 집어넣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바이너리 사칙 연산에 대해서 add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여기 쭉 있죠. add는 이제 덧셈인 거고요. 뺄셈은 서브는 앞에 있는 것에서 두 번째 것,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것을 뺀 다음에 그 결과를 저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MUL은 이제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멀티, 그래서 D0에 있는 값에다가 2를 곱해서 그 결과를 D0에 넣어줘라 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DIV는 디비전, 나눗셈이죠. D0에 있는 값을 2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D0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면 i라는 변수가 있고
i라는 변수 안에 이를테면 10이라는 값이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j라는 변수 안에 여기 2라는 값이 담겨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j에다가 i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i에 있는 값 여기는 10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다 2를 곱해주면 결과는 20이 되죠. 20이라는 값이 j라는 변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 원래 2가 들어있었는데 2가 아니라 20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으로 바뀐 다음에 j에다가 j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j에다 j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부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이퀄 표시는 이제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세요.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명령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왼쪽에 있는 장소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j라는 이 변수 안에 20이라는 값이 담겨 있다면 20에다가 2를 곱해서 나온 결과 40이 됐죠. 이 40을 j가 가리키는 장소에 넣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20이었는데 이 명령을 거친 다음에 얘는 다시 4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D0, 뒤에 D0가 왔죠. 자, 그러면 add 명령에 의해서 D0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D0에다가 넣어주란 얘기예요. D0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변수의 이름, 어딘가 변할 수 있는 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이름이에요. 공간의 이름. 이 공간에는 어떤 숫자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숫자가 담겨 있는데 이 숫자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은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10만 5억 뭐 이런 값이 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워드라는 거를 배웠죠. 자, 이전에 있었던 거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 하나에 담길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되죠. 0 또는 1.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 1비트는 정보로서 0 또는 1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0 또는 1.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보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1은 전기가 흐른다가 되는 거죠. 저장할 때 0과 1은 하나는 자화되어 있다 혹은 자화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는 쉽게 말해서 N극으로 자화가 된 거고 하나는 S극으로 자화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딱 하나의 공간 안에는 0 또는 1이라는 둘 중에 하나만 담길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 있으면은 첫 번째 공간은 0 또는 1, 두 번째 공간에도 0 또는 1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은 0, 0이 되거나 0, 1이 되거나 1, 0이 되거나 1, 1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는 총 네 가지 경우가 됩니다. 네 가지 경우. 그래서 이 네 가지란 말은 2의 제곱승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트가 3개라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0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000, 001, 010, 011 그리고 똑같이 00, 01, 10, 11 앞에 1이 붙어서 8가지가 되죠. 8가지는 2의 3승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비트가 1 증가할 때마다 실제 담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배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2배씩. 그렇죠. 이런 비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는 8이었다가 16이 되는 거죠. 2의 4승. 4개의 자리에 담길 수 있는 정보의 양. 각각 0 또는 1이 담길 수 있는 비트가 4개 있기 때문에 쭉 증가하다가 8개가 되면 2의 8승은 256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있죠. 2의 10승은 1024.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중학교 때부터 아마 외우고 계실 겁니다. 2의 10승은 1024. 여기서부터 조금씩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2의 9승은 얘를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512가 되는 거고 2의 8승은 2의 9승을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2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8승이 256이라는 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트 8개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56이 돼요. 자, 256이 된다 하는 것까지 받고 요걸 그래서 우리가 8개 비트를 모아놓은 것을 보통 1바이트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 8개, 비트 10개, 비트 15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기는 좀 어려우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8개 단위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고 이게 컴퓨터에서 1바이트가 됩니다. 1바이트. 이런 바이트가 몇 개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6비트는 8개 비트로 되어 있는 1바이트가 2개 있는 거죠. 16비트는 2의 16승은 2바이트가 되는 거죠. 1바이트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2바이트. 쉽게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게 1바이트인데 여기까지 요 0에는 0 또는 1이 담길 수 있는 거죠. 요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8개 총 16개의 비트를 우리가 2바이트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워드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1워드. 워드는 2의 16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2의 16승. 자, 그러면 2의 16승은 얼마죠? 2의 16승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기 한번 열어볼까요? 계산기를 사용해서 2의 16승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16승 해주면 65,536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뭘 하나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2의 16승은 65,536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2의 15승은 요것의 절반이니까 32,000 자, 25는 자, 15는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죠. 32,768이 되죠. 자, 2의 15승이 32,768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65,536은 32,768이 두 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65,536이라는 정보는 한가운데 0을 두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쭉 증가하다 보면 이쪽에 대한 거 맨 마지막이 0부터 시작해서 32,767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걸 다 음수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가다가 마이너스 32,768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즉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의 개수를 세보면 이게 65,536이 되는 거죠. 즉 16승
2의 16승 16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가 됩니다. 이게 자, 요 값을 기억해 두세요. 요 값이 우리가 보통 D0, 뭐 D1, D2 이렇게 부르는 요 D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최대 크기예요. 자, 요게 최대 크기인데 다시 65,535가 저장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는 32,767까지 저장되고 마이너스로는 마이너스 32,765까지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이 값이고요. 가장 큰 수는 32,767이 됩니다.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D로 시작되는 저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이는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2개의 바이트를 사용하는 1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워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값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우리가 add, sub, multi, division 이렇게 해가지고 divide 그래서 D0는 D0에다가 1을 더해서 집어넣어줘라. 이 명령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add D0 1 두 개를 더해서 D0에 넣는다. 서브에 좀 빼주는 거죠. D0에서 1을 뺀 걸 D0에 넣어라. MUL은 D0에 있는 값과 2를 곱한 다음에 D0에 넣어라. DIV는 divide D0를 2로 나눈 결과를 D0에 넣어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4층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명령어 add하고 addp 자, 여기 우리가 add라는 명령을 쓰면은 S1에 있는 요 첫 번째 오는 값하고 두 번째 오는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주소에다가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값이 와야 돼요. 정확하게는 값이 아니라 값을 담고 있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것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값을 담고 있거나 값 자체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세 번째 자리는 값 자체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값 자체가. 이 자리에 10 이런 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다가 1 더하기 2는 10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 더하기 2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와야 돼요. 세 번째 자리에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명령이 add라는 명령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dd는 얘가 1인 상태에서는 계속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즉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전기가 오다가 여기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계속 가서 얘를 작동을 시켜요. 얘를. 그러면 add 명령이 작동하면서 S1에 있는 값과 S2에 있는 값을 더해서 D로 넣어줍니다. 즉 여기에 1이 들어있고 여기에 2가 들어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3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3이라는 값을. 자, 문제 없죠?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1 더하기 2를 3을 여기 뒤에다 넣어준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해도 역시 1은 그대로 1이고 2는 그대로 2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S1이 아니라 D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이상해지죠. D0 여기도 그냥 D0라고 할게요. D0 자 그러면 D0에 있는 값하고 여기 1을 더해서 D0에 넣어라. 그래 버리면 D0는 원래 있던 값보다 1만큼 커지죠. 그런데 얘가 계속 눌려져 있어요. 그 다음번 두 번째 스캔할 때도 이리 와서 전기가 흐르다가 통과해서 얘를 실행시키죠. 애들을. 그러면 다시
변화된 수정된 D0 값에다 1을 더해서 다시 D0 값에 넣어주는 거예요. D0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한번 보죠. 직접 보는 게 자,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칙 연산에서 add라는 명령을 자, F3에서 우선 IO 파라미터 요거 하나만 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려면 DR30S로 기본 모듈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3 눌러서 이렇게 P0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 F10에 add 자 더해줄 건데 D0에 있는 값을 1을 증가해서 다시 D0로 넣어줘라 라는 명령이 되죠. 이렇게 자 끝내주겠습니다. end D0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키고 자 현재 여기 D0 값은 초기 값으로 0이 들어와 있고 여기 1을 증가해서 D0로 넣으라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실행이 되고 있지 않죠. 이거 그냥 지금까지는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로 봤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간단하니까 그냥 P0 값을 직접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고쳐주겠습니다. 온으로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5% 해주면 강제 온으로 해주면 되나? 여기서 설정 허용을 찾아주시고요. 1, true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되네요. 자, 강제 IO 켜기. 이게 아마 저 IO 파라미터를 지금 설정을 해놔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IO 파라미터로 지금 저게 돼 있어서 DR30SU 하드웨어가 이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P0에 해당되는 여기 첫 번째 스위치를 눌러주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 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하게 될 거고 add 명령이 실행되면서 D0 값이 0에서 1을 더해서 1이 저장이 될 거고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되면서 계속 저장이 될 거예요. 즉, 이 D0 값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금방 5,000, 7,000, 8,000, 9,000 이렇게 금방 넘어갔죠. 이게 일씩 계속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한꺼번에 1,000씩 뭐 이렇게 2,000씩 더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일씩 더해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000까지 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죠.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씩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자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보시면요. 사인드 연산이고 결과가 32,767을 초과하거나 마이너스 32,768 미만일 때 캐리 플래그 셋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게 요거 있죠.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수. 요게 2의 16승이었는데 얘는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0부터 2의 15승 빼기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의 15승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15승이 여기 마이너스 32,768이고 2의 15승 빼기 1이 여기 32,767이죠. 8에서 1 빠진. 자, 그래서 최대값은 32,767, 최소값은 마이너스 32,768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D0를 맨 처음에 0을 집어넣어주면 D0는 0이겠죠. 여기다 1을 더해주면 얘가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이렇게 쭉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진수로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0은 그냥 0이죠. 1은 1이죠. 2는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1이 되죠. 그 다음에 1, 0, 0이 될 거고 1, 0, 1, 그 다음에 1, 1, 0, 그 다음에 1, 1, 1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맨 앞에 8자리 중에서 맨 앞에 0,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3개, 4개 이렇게 8개 중에서 맨 앞에 0, 그 다음에 0, 111, 1111까지 된 다음에 여기서 1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1, 000, 0000이 되겠죠. 여기서 1이 증가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맨 앞에 있는 1은 우리가 지난번에 음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얘는 음수를 의미해요. 맨 앞에 1이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수 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값은 이제 요 값이 됩니다. 가장 음수 중에서 작은 값. 마이너스 32,768이 됩니다. 요 값은. 여기서 1을 더해주면 끝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2,76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씩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요 음수로부터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D가 맨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1씩 증가하면 2였다가 쭉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증가하냐 그러면 32,767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32,768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여기에서 1이 더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이 더해져요. 마이너스 32,76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씩 증가하다가 얘가 0이 되고 0이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2,767에서 1을 더해주면 32,768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2,768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덧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뺄셈에서도 그렇고 곱셈에서도 그렇고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값이 이 D0에 속하는 값이 32,767을 넘거나 마이너스 32,768보다 작거나 그러면은 그 아래쪽이나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그냥 십진수를 사용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진수를 사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세요. 이해를 해두시면 이건 PLC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어도 이진수를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다루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접두어랑 접미어를 볼 건데, 이제 접두어는 말 그대로 접두, 머리 두 갈씩 할 때 그 두죠.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접두어입니다. 기본 명령어가 있고 기본 명령어의 앞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 접두어가 되는 거고요. 접미어는 기본 명령어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접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접두어들은 D, R, L, G, B, 그 다음에 $8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D는 더블 워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D를 사용했을 때는, 변수 D를 사용했을 때는 얘는 워드였죠. 바이트 2개짜리 16비트짜리였어요. 16비트짜리였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2,767까지 최대값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졌어요. 그런데 더블 워드가 되면 이제 그것의 2배가 되죠. 근데 그것의 2배가 된다는 얘기는 32,767 곱하기 2가 아니라 비트 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에 몇 승이 되냐 그러면 16승이 아니라 32승이 됩니다. 2에 32승. 그러면은 생각보다 큰 숫자가 돼요. 아까 32,720 정도가 아니라 여기 100만, 1000만, 1억, 10억, 42억 9,496만 7,296이에요. 이것의 절반, 즉 최대값은 214만 7,483만 647 가지고 가장 최소값은 마이너스 214만 7,483 뭐죠? 21억 4,748만 3,648 마이너스 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수를 가질 수 있는 게 더블 워드입니다. 더블 워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32비트 정수를 사용할 때 DMOV 얘를 쓸 수 있습니다. move는 이동하는 명령이었죠. 근데 앞에 D가 붙으면은 32비트 정수를 사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이 붙으면은 실수인데 32비트 실수가 되는 거고, L이 붙으면은 long이어서 64비트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뭐 32비트 쓰는 것보다 64비트 쓰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 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이 올 수도 있어요.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룹 데이터 연산할 때 G를 앞에다 붙이고, 자, 그룹 데이터 연산 G를 붙이면은 말 그대로 그룹이에요. 값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요것들은 각각 다 별개의 연산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ADD 배웠고 MUL 배웠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별도의 연산자들이에요. 별도의 연산자들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접두어를 보면서 대략 얘네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명령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비트 연산을 하는 건 B를 붙이고, 문자열 데이터 연산을 할 때는 달러 기호를 붙이고요. 8비트 연산을 할 때는 8을 붙이고, 4비트 연산을 할 때는 4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미어, 명령어의 뒤에 붙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왔던 move p, add p 이건 거죠. add p, add u를 해주면은 u는 unsigned를 의미합니다. 부호가 없는 십진 정수를 의미할 때 add u라고 쓰고요. 상승 엣지, 펄스 뒤에 P가 붙으면 펄스, 상승 엣지 연산을 의미를 하는 거고, BCD 연산을 붙일 때 뒤에 접미어로 B가 붙습니다.
앞에 B가 붙는 거는 비트 연산이고 여기 뒤에 B가 붙으면은 이제 BCD 데이터 연산인데 BCD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가르치는 게. 그런데 얘는 16진수, 자, 정확하게 이제 컴퓨터는 무조건 2진수로 다 모든 게 처리가 된다 그랬죠. 내부적으로 2진수로 처리가 되고요. 2진수로 처리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0은 10진수 0은 2진수 비트로 4개로 해볼게요. 0000이고 1은 0001이죠. 자, 2는 0010이 될 거고 3은 0011이 되죠. 자, 그렇죠? 0, 1, 2, 3. 4는 0, 1, 0, 0. 5는 0, 1, 0, 1. 6은 0, 1, 1, 0. 0, 1, 1, 1. 자, 그 다음에 1, 0, 0,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 0, 0, 1. 1, 0, 1, 0. 1, 0, 1, 1. 조금 더 해볼까요? 1, 1, 0, 0. 1, 1, 0, 1. 1, 1, 1, 0. 1, 1, 1, 1. 자, 비트 4개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야. 0000부터 1111까지. 개수 세 보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3, 4, 5, 6, 7, 8, 9, 10, 11, 여기 12, 13, 14, 15.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니까 총 16개가 됩니다. 16개. 그래서 이진수로 계산되는, 표기되는 비트 4개를 묶어서 하나로 표시하는 방법이 16진수 표기법이에요. 자, 16진수로 표시하면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고 얘는 2고 3이고 4고 5고 6, 7, 8, 9, 10인데 10진수로 10인데 16진수로는 A로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의 자릿수에 0부터 15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10은 A로 표시를 합니다. 얘는 B, 얘는 C, 얘는 D, 얘는 E, 얘는 F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16이 되면 얘는 이제 4자리가 아니라 10000이죠. 앞에 있는 1을 하고 뒤에 있는 0000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1은 좀 다시 쓰면은 0001이 될 거고 뒤에 있는 0은 00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을 뒤에 있는 0을 각각 16진수로 표기해 보면 1, 0이 되죠. 10. 얘는 16진수로 1, 얘는 16진수로 0.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16진수로 고칠 때는, 자, 10진수를 2진수로 고칠 때는, 10진수를 2진수로 고칠 때는 자릿수가 계속 달라져요. 여기 9까지는 10진수에서 1의 자리였지만 10이 되는 순간 10진수에서는 자릿수가 2개가 되죠. 그런데 2진수에서는 여전히 4자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6진수를 쓰게 되면 16진수는 A, B, C, D, E, F까지 자릿수를 하나만 써요. 그리고 2진수로는 1111 자릿수 4개를 꽉 채운 게 1111 F가 돼요. 10진수로는 15.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큼 더 증가되면은 16진수로는 2자리 1, 0이 되는 거고 2진수로는 1111에서 1, 0000 즉 비트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01, 0000이 16진수 10이 됩니다. 즉 이진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6진수로 변환시킬 때는 4개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주면 돼요. 요 4개를 0의 자릿수부터 생각해서 4개를 나눠서 16진수로 읽어주고 그 앞에 있는 거 4개를 나눠 가지고 16진수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십진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눈으로 보면서 요 값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진수가 가장 친화적인 수고요. 그 다음에 십진수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면은 십진수보다 16진수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해요. 16진수에 익숙해지면 이진수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진수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말을 쭉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BCD 연산이 16진수로 표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진수로. 그래서 BCD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기억해 놨다가 한번 보시고요. BCD 연산이라는 게 있다. BCD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 BCD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제 전미어로 B를 가진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비트 데이터 연산할 때 뒤에 8, 4비트 데이터 연산할 때 뒤에 4, 3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뒤에 3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전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add하고 addp 요거 한번 만들어 봤었죠. P0를 누르면 D0에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P0를 누르고 있으면 얘가 계속 증가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P0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일씩만 증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P0를 이거를 한번 누를 때마다 누를 때 펄스가 입력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혹은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제 뭘로 바꿔주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쪽이 지금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펄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Shift F1 눌러가지고 얘가 펄스가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은 P0를 눌렀을 때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러면 0이었다가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 펄스를 0에서 1이 되는 그 순간만 얘는 딱 그 순간 한 번만 딱 전달해주고 다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 add는 요 펄스로 인해서 딱 1스캔만 한 번만 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한 번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한번 눌러볼게요. P0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에 D0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로 한 번만 증가하고 멈췄죠. 왜냐하면 여기 펄스 0에서 1이 되는 그 한순간만 오른쪽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손을 놓고 떼고 다시 누르면은 1에서 2로 1 증가될 겁니다. 2로. 그렇죠. 손 떼고 스위치 다시 누르면 3이 되고, 떼고 한 번 더 누르면 4가 되고, 이렇게 한 번 누를 때마다 1씩 증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혹은 그냥 얘를 그냥 일반 스위치로 누르고 두고 여기를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add 대신에 add p를 쓰면은 된다고 했죠. add p. 그래서 add p 해주면은 똑같은 add 명령인데 한 번만 이제 펄스로 한 번만 작동하게 되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은 잘못 눌렀군요.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주고 자,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를 켜주면 자, 이제 첫 번째 스위치 요거 P0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얘는 계속 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 부분 add P 때문에 0에서 1이 되는 그 한순간만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실행됐으니까 1이 D0에 입력이 된 겁니다. 껐다가 다시 스위치를 눌러도 역시 한 번만 들어오니까 2가 되죠. 손을 뗐다가 다시 누르면은 3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제 실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뒷장에 이제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요거 안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P0가 온인 상태에서 P40이 온 되고 P1 입력할 때 D0가 10씩 증가하고 P2를 입력하면 D0가 10 감소하고 P3를 입력하면 D0가 2배로 증가하고 P4를 입력하면 D0가 2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D0는 최소 10이고 최대 100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10, 가장 큰 값은 10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P5가 온이 되면 자, P 1, 2, 3, 4, 5, P5가 온이 되면 D0 값으로 타이머 1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1이 온이 되면 P41을 온 켜주겠습니다. P41에 붙어있는 램프를 켜준다는 얘기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P0가 온인 상태에서 P0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P0에 대해서는 P0는 그냥 비접점입니다. P0는 비접점이어서 얘는 그냥 가만 놔두면 온인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 비접점이니까 온인 상태에서 P40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해놓고 P40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해놓고 P1을 스위치를 누르면은 D0가 초기 값은 0이었다가 10으로 증가하는 거죠. P2를 누르면은 D0가 원래 있던 값에서 10만큼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P3를 누르면은 D0가 2배 증가하는 거고 P4를 누르면 D0가 2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한 결과가 10보다 작으면 10으로 만들어주고 100보다 크면 100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즉 10과 100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10보다 작으면 안 되고 100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10보다 작으면 10으로 만들어주고 100보다 크면 100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D0라는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지정이 되겠죠. 1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P5 스위치를 누르면 D0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타이머 1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타이머 1을. 그래서 타이머 1을 설정한 다음에 타이머 1이 온이 되면 즉 타이머 1에 이를테면은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타이머 1에 10이니까 1초죠. 1초 후에 P41에 붙어있는 LED가 이제 켜지게 램프가 켜지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뭐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P0가 온 상태에서 P0가 지금 제가 말을 실수했군요. 아까
P0가 이제 처음에는 꺼져 있다가 스위치를 눌러서 P0가 온인 상태로 만들어주면 P40이 켜지는 거고, P40이 켜지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P0가 온인 상태에서 P1이 또 스위치가 눌려지면, P2가 눌려지면, P3가 눌려지면, P4가 눌려지면 이런 작업을 해줘라. 그리고 D0 안에 있는 값이 1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이면 상관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10보다 작으면 10으로 만들어주고 100보다 크면 10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P5에 있는 스위치가 켜지면 D0 값으로 타이머 1을 설정해주고, 타이머 1이 일정 시간이 되면 ON을 시켜줄 거고, 그때 P41에 붙어있는 램프가 켜지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걸 보고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요 문제를 보면서 차분히 이해하시고 한번 이거랑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르게 만들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요거 보고 좀 따라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